아파트나 주상복합이 한국처럼 계속 들어서고 있으면서 고층 건물의 화재를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네. 한국에서는 일상화된 재난이 몽골에서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시작되는 것을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몽골은 지하가 없더라고요. 고층 건물을 짓다 보니 기계 설비들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실이라든지 아니면 보관소라든지. 그건 어쩔 수 없이 지하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하 또 이런 두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지하층에 화재 진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층 건물을 하러 갔다가 또 지하층에 생기는 화재에 대해서도 또 교육을 병행을 했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방청 장비총괄과의 정광복 계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이 10일, 어제가 그 소방의 날 11월 9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또 그런 의미 있는 날에 또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저도 영광스럽습니다. 네, 진짜 날짜가 119잖아요. 11월 9일. 네.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날은 뭐 저희들한테는 항상 뭐 가슴이 좀 먹먹한 날이기도 한데요.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촬영까지 하니까 더욱더 좀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함이 정광복 회장님이세요. 광복의 어떤 그런 느낌, 굉장히 여러모로. 뭐 주변에서는 성함도 잊혀지지는 않는 이름인데. 네,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네. 소방의 날 119, 또 정광복 회장님은 절대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순간. 네. 제 암호가 회사에서 815 119입니다. 암호를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바꾸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계장님께서 지난 그 9월 달에 몽골 재난관리청 요청으로 12일 일정으로 몽골 현지를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몽골에서 많은 활동을 또 10일 동안 많이 하셨다고. 어떤 목적으로 이제 몽골을 다녀오신 겁니까? 몽골의 그 소방청과 한국국제협력단 그 공동 주관으로 9월 1일부터 12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글로벌 연수를 운영했습니다. 네. 이번 연수가 그 몽골 재난관리청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한국형 소방 정책과 재난대응 기술을 그 전수해서 몽골의 재난대응 체계를 발전시키고 한국 소방 장비의 수출과 연계하는 목적으로 3년간 진행이 됩니다. 네. 특히 이번 연수는 그 K 소방 문화를 개발도상국에 발전시키는 아주 실용적인 현지 연수 첫 번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방 장비 수출을 연계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로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또 개발도상국에 또 도움을 준다는 의미도 있고 일석이조, 맞습니다. 3조 이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난 5월에 몽골 재난관리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이번에는 몽골 그 ODA 글로벌 연수 프로젝트를 또 하셨는데요. 이게 뭐 다른 나라와 또 다르게 또 몽골과 이렇게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희 소방에서 2004년부터 전국에 있는 지역 소방본부에서 그 불용이 되는 소방차를 31개국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서 무상양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로 한국 장비의 기술 우수성이 좀 입증이 되고 신뢰도가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형 소방차나 소방 헬기 등을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이 수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헌차를 보냈는데 새 차를 판매하게 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한국과 수교한 지 35년이 되는 몽골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경우인데요. 특히 몽골은 경제 발전이 최근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과거의 한국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서 연수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주 적정한 나라라고 해서 선정을 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반응은 확실히 좋은가요? 만족도는 상당히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또 제가 이렇게 뵈니까 우리 정광복 계장님 그 외모도 굉장히 출중하셔가지고 거의 뭐 K 소방도 말씀하시면 K-팝의 어떤 그런 아이돌 상이세요, 약간. 굉장히 반응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몽골에서는 저 같은 얼굴은 별로. 그렇습니까? 몽골에서는 좀. 그렇습니까?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보다. 근데 너무 또 훈남이신데 또 이렇게 또 많은 활동을 또 하고 계시는 걸로 이제 알게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해외 나가서 소방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몽골 현지 그 연수 현장을 저희가 카메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몽골은 드넓은 초원과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역동적인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이다. 13세기 중반까지 번영한 강대국이었던 몽골은 14세기 이후부터 붕괴했다.
그리고 현재 몽골은 아시아의 소규모 국가로서 주로 석탄이나 구리 등 광업 분야에 의존하며 반등을 노리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가 성장하며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재난의 양상 역시 변화했다. 극심한 겨울철의 자연재해인 조드는 이상기후가 가져온 자연재난으로 농축산 부문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최근 울란바토르 내 고층 빌딩이 증가하며 고층 빌딩 화재에 대한 대비와 효율적인 대응 방안이 사회적 과제로 부각됐다. 재난 대응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는 대한민국 소방의 조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곳에 온 한국 소방관들은 지난 2023년부터 준비한 몽골 ODA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위해 소방청이 직접 선발한 대한민국 최고의 교관들이다. 이미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탁월한 역량과 실력을 입증한 바 있으며 한국과 몽골의 오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몽골 환경에 맞는 실질적 훈련과 이론 학습, 그리고 깊이 있는 정보 교류를 위해 이곳에 왔다. 몽골에 아파트나 주상 복합 건물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 이를 위한 교육을 목표로 두고 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탐색구조 이론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수중임명구조, 팀장님의 재난현장 브리핑. 몽골 분들이 이번 글로벌 연수를 통해서 재난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액션 플랜을 작성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1차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뭐 전공했어요? 소방하고 만자고. 소방관자. 이번 연수는 장장 12일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몽골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심화 교육을 진행한다.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뭔가 제 마음이 뭔가 뿌듯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그 몽골에 현재 계신 소방관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예. 네, 반응이 어땠습니까? 뭐 저희랑 또 3시간밖에 거리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한국하고 아주 유사한 분위기의 생활 환경도 가지고 있어서 네. 몽골 대원들이 아주 저희하고 막 어떻게 뭐 헤어지는 것조차도 싫어할 정도로 네. 마지막에 눈물도 좀 흘리고 좀 뭐 약간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래도 이게 그런 정들이 또 느껴지면서 앞으로 또 교류를 많이 하면서 또 좋은 정보들, 좋은 기술들 전수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이게 사실 몽골 하면은 그 뭔가 끝없는 초원의 뭐 천막 형태의 그 게르에서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떠오르는데, 근데 최근에 그 고층 건물이 많이 생겨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몽골에서는 어떤 재난들이 뭐 막 주로 일어나는 겁니까? 몽골이 이제 급격한 아까 산업화를 말씀드렸는데 네. 재난 양상이 이제 산업화에 따라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민 대다수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한국처럼 계속 들어서고 있으면서 고층 건물의 화재를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가 우리는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면서 폭발 사고가 좀 일어나고 또 하나가 몽골 역시도 이제 초원지대라 생각을 못했는데 기후 변화로 해서 지진이 나고 지진. 네. 그다음에 저희도 의외였지만 산불도 발생해서 산불. 네. 한국에서는 일상화된 재난이 몽골에서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시작되는 거를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그런 대책들이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가서 그걸 사전 준비를 하고 맞춤형 교육을 하다 보니 몽골도 저희를 공부를 하고 저희도 몽골을 공부해서 가게 된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난, 말씀하신 그런 재난들이 발생했을 때 그 몽골 소방관들은 어떻게 구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좀 안타깝게도 본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 발생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그 어떤 소방 헬기나 고층 건물을 진화하는 화재 진압 장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몽골 대원들은 개인의 어떤 구조 역량, 자기네 어떤
그 구조 활동에 의존하고 있고 네.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몽골에서 당황스러워해서 네. 재난 대응 체계가 네.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가서도 알게 됐고 네. 또 몽골 대원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진짜 경험해 보지 않는 그런 재난으로 인해서 뭐 소방 헬기 이런 것도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진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재난안전 119 프로그램도 좀 수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늘 저희 360은 안전과 관련된 것들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몽골이 오히려 방송 체계가 네.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저희 그래요? 가서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몽골어로 저희 것도 다 번역을 해서 네. 바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교육 갔었을 때 네. 틀어서 그렇게 바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네. 그래서 몽골도 재난 TV에서 나와서 했는데 음. 저희도 그 다음날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아까 영상 보니까 그 책상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 그 소방대원, 몽골 소방대원들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K 소방 장비에 대한 신뢰도나 인기 뭐가 진짜 실제로 굉장히 높다고 느끼셨습니까? 저희가 니즈가 이제, 확실히 있었나요? 네.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몽골 소방 공무원들은 이제 저희로 말하는 이제 공기호흡기 대원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장비인데요. 그 몽골 정부에서 90% 이상을 한국산 장비로 구매를 해서 착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K 소방 장비의 어떤 신뢰도나 인기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또 네. 특이했던 게 한국산의 구조 소방용 보안경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33만 개 정도로 구매해서 몽골은 또 그 어떤 자원의 나라다 보니까 몽골 광산 현장에서 착용해서 써서 예. 한국 장비를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그 가까운 나라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몽골하고 달리 또 한국 소방차 800대를 수입해서 구매해서 쓰고 있고 네. 국산 어떤 소방 보호복이 의료 현장에도 사용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K 소방 장비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저희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도 보니까 좀 장비들 소방차 안에 구조들 이런 예. 설명을 해주는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좀 소방 장비. 예, 저희가 기증식을 기증식도 기증을 한 겁니까? 예, 몽골 재난관리 저 기증을 한 것을 가지고 네. 새로운 재난 유형에 대응을 하고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떠나고 나서도 네. 사용을 해라 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런 네. 협력들이 네. 필요하겠네요. 앞으로도. 좋습니다. 자, 영상에도 이렇게 잠깐 이게 소개가 됐긴 했지만 몽골에 갈 그 소방관들 선발부터 현지 사정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들을 짜는 것까지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준비하시면서 어려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인력들이 갔는데요.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설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몽골을 알아야 됐고, 몽골을 가서 또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몽골의 어떤 재난에 대응 환경에 능통한 전국의 전문가들을 소방청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차례 심사를 거쳐서 네. 국내에서 한번 연습을 또 하고 갔습니다. 연습 한번 하시고. 장시간 연습을 좀 하고. 예. 굉장히 좀 힘들었던 거는 현지에서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원도 할 수가 힘들어서 네네네. 저희가 사용이 가능한 저희 불용 장비를 가져가서 네. 현지에서 사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쓸 수 있게 줬고요. 네. 그리고 제일 또 당혹스러웠던 거는 몽골의 9월 초 날씨가 한국의 겨울보다 굉장히 매서워서 더 추워요. 예, 건강 관리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가 보면은 저기 훈련하는 모습들, 저희가 또 네. 그 소방 기술 경연대회도 함께 네, 또 알고 있습니다. 중계도 하고 했었는데, 굉장히 날렵하시고 정말 전문가들이세요. 네. 아마 이런 모습들 딱 봤을 때 정말 전문가적인 느낌. 그래서 그 몽골 현지에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눈이 반짝반짝해졌을 것 같은. 몽골 대원들은 저희의 어떤 구조 기법도 관심도 많았지만 저희가 착용하고 있던 장비도 많았고 장비 관심도 장비도 관심 많았고 또 소방에서 과연 한국 소방에서 어떻게 재난 대응을 할 때 처음부터 끝을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재난 현장 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무리했을 때 어떤 장비 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 재난 유형이 저희는 상당히 대응 유형이 많은데 몽골은 대응 유형이 몇 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재난이 생기니까 본인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사실 그 매뉴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대응 매뉴얼이 많아도 늘 어떤 재난에 대응해야 되는 게 현실에 또 미처 부족해서 또 그렇지 못한 점도 많은데 그런 자체 매뉴얼도 그렇게 그쪽은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요 예. 몽골어로 다 번역을 해서 이번에 그 매뉴얼을 다 그 대원들한테도 드리고 예. 또 저기 몽골 기관에도 배포를 했는데 그 이유는 교육 훈련 말고는 네.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계속 교육 훈련은 반복해서 해야 되거든요. 네, 야, 굉장히 또 예. 뜻깊은 시간이지 예.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몽골에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화재로 인한 사고 위험 그것도 굉장히 높아졌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대비한 교육 이런 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저희가 제일 세심하게 신경 쓴 프로그램인데요. 네. 고층 건물이 이제 계속 많이 생기기 때문에 몽골 대원한테 고층 건물 화재의 성상, 그다음에 장비 사용법, 그다음에 진입하는 방법, 네네. 고층 건물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들어가서 인명구조 활동하는 거.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장이 별도로 몽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몽골 시내에 예. 그 한번 고층 건물을 선정을 해서 현장 실습하고 이론 교육을 병행을 했습니다. 예, 예. 그 결과 몽골 대원들이 그 나중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만족한 프로그램, 그 화재 진압. 특이한 것은 저도 좀 놀랐는데요. 몽골은 지하가 없더라고요. 근데 왜 보니까 땅이 네. 넓어서 땅이 넓어서. 굳이 지하를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예. 고층 건물을 짓다 보니 기계 설비들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실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보관소라든지. 그건 어쩔 수 없이 지하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하 또 이런 두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지하층에 화재 진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 고층 건물을 하러 갔다가 또 지하층에 생기는 화재에 대해서도 또 교육을 병행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한테는 당연한 그 일상 네. 당연한 업무의 그 프로세스라면 거기는 그런 게 없다는 것도 굉장히 또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지하 주차장이 아예 지하 주차장. 없더라고요. 예. 지상에만 다. 그럼 거기에 대한 마땅한 그 대응 매뉴얼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 그거를 몽골어로 번역을 해서 드렸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떠난 후에도 다 기관별로 훈련을 한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줬습니다. 뭐 진짜 앞에 뭐 KK 하지만 저 K 소방의 위상을 확실히 드높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야 계속 연락 올 것 같은데요. 자주 옵니다. 이제는 하도 뭐 저희가 연락처를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궁금한 거를 보내서 우리한테 보내서 답변을 메일로 받고, 보내고. 예. 그리고 또 들어온다 하기도 하고, 예. 몽골에서도 뭐 다들 체력들도 좋은데 아직까지 기술이나 장비 쪽으로 좀 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도 깜짝 흥미로운 놀랐어요. 점이네요. 예,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럼 몽골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체 국토의 90% 이상이 초원이나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순환 사고가 발생 이런 것도 하기도 하나요? 처음에 좀 놀랐는데요. 네. 그게 뭐 이렇게 어떤 바다가 없는데 무슨 순환 사고가 나느냐 네. 알고 봤더니 그 오브스 호수하고 홉스콜 호수가 아주 바다만큼 큰 대형 호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에 종종 순환 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네. 여가 생활을 또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물놀이 사고 빈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요거는 예. 이제 몽골에다가 통계를 저희가 받아서 예. 갈 때 이제 준비를 해갖고 갔는데요. 이러한 결과로서 아까 신종유형처럼 네. 몽골도 순환 구조가 어떤 대원들이 배워야 될 재난 유형에 새롭게 포함이 지금 제 됐습니다. 영상에도 보면 예. 저렇게 직접 예, 예, 네, 예. 산소통을 들고 예. 그럼 저런 것들도 훈련을 전혀 해보지 아니, 않았던. 예. 저분들은 저기에 들어온 게 한 1년만에 한 번 정도 들어올까 말까 하는 훈련장이고요. 네. 다음번에는 저희랑 야지에서 한번 해보는 거를 와. 야지라 하는 것은 정말 호수 쪽에 가서 한번 해보셔서 처음 들어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정말요? 한 번. 예. 야, 한국의 그 소방 기술을 확실히 전수를 해주는 예. 그런 현장이지 않을까. 저 예. 장비도 다 저희가 기증한 장비, 저희 장비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마크가 예. 새겨져 있습니다. 야, 또 굉장히 기증을 또 하고요. 예, 의미 있는 일들 많이 또 하신 것 같네요, 진짜. 자, 그러면 그 우리 K 소방 장비로 교육이 다 이루어진 거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몽골 소방관이 그럼 한국에 와서 연수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또 들었는데 우리 장비로 현지에서 교육하니까 어떤 또 좋은 점이 있으셨습니까? 예, 소방청에서 가지고 간 국산 방화복을 비롯하는 K 소방 장비로 전 교육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지 몽골 소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최근 발생한 신종 재난 유형을 대응하기도 쉽지 않지만 네. 교육 과정 전체를
뭐 하기에는 쉽지 않은 장비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요. 네. 이 사람이 이 교육생들이 우수성이 검증된 한국 장비를 네. 바로 실제 자기들 몽골 재난 현장에서 바로 활용했기 때문에 실효적인 재난 대응 교육 훈련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 배웠을 때는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에 맞춰진 재난 유형이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몽골 현장에서 바로 우리 장비를 쓰고 바로 자기들한테 착용을 하니까 네. 그 효과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저 현지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면은 그 저 몽골의 그 소방 장비 수준은 딱 봤을 때 저희 2000년대 초반 정도? 한 20년이 넘게 예. 차이가 나는. 어떤 뭐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가서 느꼈던 거는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저희 장비가 들어가면서 네. 아주 좀 미래로 좀 땡겼는데 그 미래가 바로 본인들 앞에 직면한 재난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뭐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재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재난의 유형들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예,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비슷해집니다. 예, 비슷해집니다. 예, 그러니까요. 기후 변화가 네. 기후 위기라 그러죠 지금은. 예. 근데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몽골도 산불이 난다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또 지진도 울란바토르에 지진 생긴다고 해서 저희도 가서 그냥 지진이 있었다는 것만 어렴풋이 들었는데 가서 보니 그 통계가 상당히 여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네.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그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예. 굉장히 많다. 예. 네, 야 이게 전 세계가 재난으로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국경이 없다고 하죠. 국경이 없다. 네, 맞습니다. 이 몽골 재난관리청에서 350억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헬기에 대한 관심 이런 것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몽골 ODA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줬을까요? 예, 영향을 줬는데요. 네. 몽골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불이 발생하니까 산불은 헬기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다 인식을 하는데 그 몽골 청장님께서 5월 달에 그 글로벌 연수 업무 협약을 오시면서 예. 한국 헬기에 대한 구매를 의사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중에 산불 진화에 대한 헬기 운영 설명을 가외로 저희가 또 교육 과정 외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예. 그 산불 진화에 대한 한국 헬기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저희 운영팀에서 드렸고 네. 한국의 제작사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네. 브로셔를 소방헬기 제작 브로셔를 가져가서 또 저희가 안내도 드리고 가장 좀 저희가 좀 열심히 했던 거는 한국 소방헬기 제작사하고 몽골 재난관리청에 협상회의 날짜를 저희가 가서 조정하고 확정해서 저희가 복귀한 게 9월 10일 날 복귀하고 일주일 내에 양쪽 제작사와 몽골 재난관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참석한 바로 회의를 개최를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네. 화면에 나가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바로 회의를 해서 지금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 헬기 구매 수출 실무 협상까지 또 이루어지는 게 또 이렇게 같이 또 우리 예, 글로벌 연수가 예. 장비 수출하고 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헬기는 소방 차량 한 대에 비할 게 아니라 수천 대가 헬기 한 대랑 비슷한 가격도 있고 또 아주 고단위의 기술이 지금 들어가 네.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헬기를 구매할 때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하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히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그 끝없는 초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 또 불이 막 번지게 되면 네. 불도 또 그런데요. 네. 몽골이 또 저희처럼 예. 길 가다가 소화전 같은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이 몽골이 없군요. 그 이제 그 토지가 너무 네. 넓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 밑에 배관들을 다 깔기에는 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헬기로 담아다가 물을 꺼야 되니까 헬기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기본적 인프라 예, 부족으로 예, 인해서 또 이 소방 헬기가 꼭 필요한 예, 현실 예, 실정이군요. 예, 거기에 우리 기자님께서 많은 어필을 또 하고 오셔가지고 네, 저희 뭐 소방청 업무가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 예. 좋습니다. 그럼 이미 그 몽골 현지에 있는 그 불용 소방차 정비 교육도 이게 정말 샅샅이 다 하셨네요. 가서 예. 네, 그 정비 교육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몽골 소방관 만족도 네. 높은 편이었습니까? 예, 이번에 모든 프로그램은 소방차 한 대가 갔을 때 그 어떤 게 단서가 돼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진전이 됐는데요. 네. 국산 소방 차량이 사용 연수 등이 지나면 한국의 재난에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는 붉은색이라 또 예. 어디 가서 또 팔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선별해서 해외로 부상여행을 나가는데요. 몽골에는 한 150대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간에. 근데 몽골 현장에서
출동하다가 이상이 생긴 국산 불용 차량을 네. 저희가 한 곳에 다 집결시키라고 몽골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정비주특기자분들이 가서 정비 교육도 실시하고 부품을 직접 교체를 해서요. 바로 운행이 가능하게끔 또 현지에서 보여줘서 네. 몽골 차량 담당자들은 또 이걸 또 핸드폰으로 또 다 담더라고요. 저희 교육 과정이나 그 동영상을 예. 촬영해서 봐봐요. 지금 저 찍고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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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제 불용 차량 이것 때문에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 알고요. 교체 부품을 또 갖고 가서 다 드리고 오고 네. 그다음에 한국에 뭐 H 대리점이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에다가 지원도 받아서 교육 완성도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수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저 그러면 그 불용 차량 저건 어떻게 그 몽골로 가져가게 되신 거죠? 어떻게 뭐 배를 싣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몽골에 이미 가 있는데 상태가 요즘에 안 좋았다고 연락을 받은 차들을 다 모아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다 수리를 한 거죠. 이미 예전에 보냈던 차량이 이미 그 예전에 보낼 때는 어떻게 간 거예요? 배로. 배로 다 보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저것까지 다 정비까지 해주시면 진짜 너무 고마웠겠네요. 몽골에는 이런 차량 정비 문화가 많지 않습니다. 예. 그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래서 몽골 차는 몽골에서 자체 제작 말은 거의 없고 해외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또 그런 뭐 교육 인프라뿐만 아니라 저 모든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 한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인 것들을 지금 우리 계장님이 많이 도와주고 오셨습니다.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몽골의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산타클로스처럼. 그 만족도는 뭐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현장이다 보니까 자기네 어떤 우리나라에서 와서 교육받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인근에서 다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뭐 피드백이 오는 그런 상황이라 눈망울도 다 초롱초롱하고 교육에 대한 열의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저 몽골 주변에 뭐 러시아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좋아하는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가 한국과 비슷합니다. 예. 거기가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한국, 그다음에 또 일본 여러 가지 나라의 문화가 근데 몽골의 어떤 정서가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한국의 뭐 K-팝 때문인지 K-드라마 뭐 그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K 뭐 한류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거기 가서 한국에 있는 건지 몽골에 있는 건지 착각할 정도로 몽골 사람들은 한국하고 문화가 거의 유사했습니다. 건물도 한국형 건물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요즘 뭐 몽탄 신도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몽골을 굉장히 또 여기 한국에 온 것처럼 그런 한국 거리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이렇게 K 소방 장비까지 또 연계가 돼서 이것들이 또 헬기까지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소방차가 해외로 보내졌고 이로 인한 수출 효과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장비로 31개국에 본인들이 이제 자국의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서 불용 소방차 요청해서 한 15개까지 종류의 지금 수출 현황이 보이네요. 차량들이 나갔는데요. 총 1,129대 그때 6월 기준인데요. 그리고 그 결과 한국 소방 차를 보내면 한국 소방 장비의 기술 우수성이 이제 보이고 신뢰도가 좀 상승됩니다. 이게 차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헌차를 보냈는데 신형 소방차는 1,531대가 수출이 됐고요. 보낸 것보다 나간 게 많은데 저희가 차를 많이 보내는 양은 아닙니다. 1년에 뭐 퍼센테이지가 작은데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소방차뿐만 아니라 개인 보호 장비하고 소방 헬기가 한 7,200억 정도 현재 뭐 2011년도부터 집계를 하면 그러니까 조만간에 한 1조 원 정도는 달성하지 않을까. 소방 장비만. 물품은 아닙니다. 또 용품하고 물품은 따로 저희가 집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금액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그 장비 수출 효과가 볼 수 있겠네요. 어떠면 중앙부처에서 이런 제복 기관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소방관들 또 훈련이나 또 그 재난에 대비해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난 이후에 버스에 또 쉴 수 있는 그런 차도 재난회복차입니다. 재난회복차 이런 것들도 또 수출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런 것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 이분들은 처음에 수출보다는 이렇게 한번 무상양해를 받고 싶어 합니다. 아, 처음에는. 예, 처음에는 네, 이제 그쵸, 뭐 그쵸. 한국 소방차를 보고 싶고 안에 기술을 보고 싶어서 좀 한 사용하다 보면은 네. 그 오래된 차를 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차를 이제 우리 시간이 지난 신차를 구매하게 되는 거죠. 네. 헌차를 처음 받다가 네네. 새로운 버전의 한국의 소방차를 네. 새롭게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저희 소방차의 헌차하고 신차가 동시간대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런 재난 회복 차량 같은 것도 수출할 수 있고 예,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처음에는 이렇게 장비들이 이렇게 소개를 하겠지만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소방관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뭔가 PTSD나 뭐 이런 예. 것들로 뭐 예.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프로그램들이 예.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도 나중에는 또 자연스럽게 또 예, 예. 같이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K 소방 문화가 거기에 좀 수출이 되게끔 하는 게 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이분들은 이제 대형 재난을 우리처럼 경험을 못 해봤는데 자꾸 대형 재난이 일어나면서 네.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를 경험을 잘 못 해보셨는데 장기간 소요되면 재난회복차에서 또 다시 한번 힐링도 하고 다시 재충전을 해서 또 교대를 해야 되는 이런 문화는 아직까지 이분들이 경험을 못 해본 거죠. 네, 지금 그 화면으로 소방장비 ODA 통한 소방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좀 보고 계신데요. 자, 지금 보면 진짜 소방청에서 2023년부터 불용 소방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요거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부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이 부분은요. 전국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불용 소방차를 무상양해를 하다가 네. 소출하고 좀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 양여 이후에 사후 관리와 기술 전수가 안 되면 양쪽 간에 어떤 그 연대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양나라 간에. 그래서 네. 저희 소방청 주관하에 지금처럼 연수 교육을 하고 교육하고 예, 또 불용 소방차가 같은 나라에만 반복돼서 양여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을 좀 지속적으로 소방청에서 한쪽 나라에만 계속 차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데 약간 모순되게 예외적으로 국산 소방 장비의 수출 연계가 가능한 개발도상국에는 불용 소방차를 또 집중적으로 무상양해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거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는 또 저희 기술을 또 보여주는 어떤 단초 제공을 할 수 있는 불용 소방차를 먼저 보내는 그래서 고르게도 보내지만 집중적으로도 보내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 저 늘 어떻게 보면은 그 소방 당국의 좀 예산도 부족하고 네. 늘 어려운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없는 살림에도 많이 또 그래서 네. 불용 소방차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 새 차를 보내기에는 네. 아직 그런 거는 좀 아니고 저희도 우리 국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불용 소방차를 보내는 것은 저희도 순환이 되지만 네. 외국도 순환이 그러니까요. 저희도 불용 소방차를 보내야 네. 새 차를 살 수가 있거든요. 네, 아 그러면서 또 그런 문화들을 알리고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헬기도 네. 예, 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계기가 된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불용사라고 하지만 해외 재난에서는 가장 본인들이 사용 가능한 장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그 소방 산업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1.8%로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소방 장비 ODA가 더 많은 그 해외 수출을 위해 정부나 관계기관이 관심을 좀 기울여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큰 산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3위 넘으면 높지 않은 순인데요. 네. 불용 소방차 무상양해하고 국산 소방 장비 ODA 활성화는 소방청에서 추진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ODA입니다. 네. 그 개발도상국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라는 기존의 ODA 취지는 충족하면서 네. 소방 장비 수출을 극대화하는 차별화된 실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을 더욱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네. 국방부, 네. 그다음에 경찰청, 해경청, 방위사업청 등 정부나 관계기관에서도 소방청과 함께 같은 나라의 각 기관의 불용 장비를 통합해서 한 번에 보내면 네. 그 수출과 연계되는 성과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소방차만 이렇게 그쪽에서 구매를 하진 않거든요. 네, 네, 다른 네. 기관 것까지 한 나라에다 동시에 한다면 그래서 그렇죠. 우리 정부의 우수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저희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그 패키지로 예, 맞습니다. K. 예. 예. 그쪽에서는 이제 소방차만 있는 걸 보지만 그게 아니라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라든지 여러 지금도 뭐 기관에서 다 하고는 있지만 네. 한목에 보내면 네. 아마 수출 규모나 양이 상당히 종류도 다양해지고 저희가 협의 보는 것도 행정상
조금 간소화도 되고요. 간소화되면서 예, 이렇게 해서 네. 한 번에 다 하면 그거를 요번에 한번 정부에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수출이 잘 되고 하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각에서 예산도 조금 더 이게 지금 환류되는 게요.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네. 거기서 수출을 해가지고 저희가 돈을 이제 벌어들이면 다시 한번 장비 개발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국산 장비를 또 새롭게 만들려면은 글로 들어가면은 그럼 국민들한테 안전에 도움이 되게끔 더 네. 장비가 그리고 대원들한테도 안전에 도움이 되고 또 개발이 되고 네. 그 장비가 조금 오래되면 다시 해외로 또 네, 뭐 불용 개발 장비로 도상국에. 개발 네. 도상에 또 가고 그래서 계속 하면서 선순환으로 계속 예, 도는 거네요. 그래서 문화도 좀 비슷해지는 겁니다. 네. 재난 대응 문화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서는 코리아에 대한 그 이미지도 국가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국가 듭니다. 이미지뿐만 아니라 자국도 경제 발전을 해서 한국의 어떤 기술력을 수입을 많이 해서 자기들 발전을 위해서도 자꾸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선순환 구조로 네.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예.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앞으로 3년간 그 소방청에서는 이번 몽골 사례처럼 현지로 직접 찾아가서 글로벌 연수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던데 다음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그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현지에서 시행하는 글로벌 연수 사업이 효과적인 기술 장비와 소방 장비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는 있었는데요. 네네. 제가 장비 그 정책계장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 업무를 추진한 게 장비 수출에 지금 비중이 그만큼 있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요. 네네. 소방청에서는 몽골 외에도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이루는 개발도상국은 저희가 연수사업에 모두 검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의 계획은 불용소방차 무상양화와 글로벌 연수를 통해서 국제교류를 더욱더 강화를 하는 건데요. K 소방 문화, 컬처 그거하고 AI 소방 정보 시스템을 수출을 하고 싶은데 이게 새로운 유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거요? AI. AI 소방 정보 시스템은 사실 AI 정보에 네.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방의 신고 체계도 저희는 출동이 많아서 AI가 출동 접수를 하고 상황 처리를 하고 하는데요. 또 개발도상국은 출동이 없는데 상황실에 인력을 배치하지 않으려고 AI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이번에 가서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AI 정보 상황 시스템 이런 어떤 시스템은 규모도 크지만 해외에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K 소방 문화는 저희 장비를 쓰면 대응 방식이 저희랑 비슷해집니다. 그렇죠. 그럼 바로바로 예, 즉각적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방 장비 ODA를 통한 수출 선순환 체계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구축이 됐는데 올해 저희가 8월경에 소방청 주관으로 12개 유관기관하고 소방산업체 40개사가 민간공이 협업해서 소방 수출 협의체를 구축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 향후 K소방 문화가 개발도상국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할 생각인데요. 저희는 소방의 DNA를 외국에 이식시켜주고 싶은 게 그게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차 한 대의 어떤 시작이 이렇게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저희도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네. 나라로 네, 맞습니다.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에 또 버금가게 또 K 소방이 야, 이 어떤 소방차 한 대로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네. 앞으로 할 일 장비 총괄과 계장님으로서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장비 총괄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기관하고 협업도 해야 되지만 뭐 국제 교류나 교육 훈련이나 그래서 교육 훈련이라는 어떤 방법을 사용한 게요. 몸으로 부딪혀야 여러 가지 전파도 되고 수출도 되고 네. 또 어떤 현장 대응 역량도 강화되면서 가장 좋은 거는 일단 그분들하고 많이 부딪혀야 된다는 네.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 스킨십을 하고 계속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네. 더 많은 좋은 일들이 네. 앞으로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어제가 뭐 63번째, 63번째 소방의 날이었는데요. 지금 뭐 이 시간에도 뭐 울산 화력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전국 재난 현장에서 국민 안전 최우선을 위해서 뭐 국민 생명보호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소방 공무원들이 이런 일도 하고 있지만 또 재난 현장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서 따뜻한 관심과 네. 응원을 해줬으면 정말 힘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방청 장비총괄과의 정광복 계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